월스트리트의 강철 심장, 대부호 제임스 앤더슨 회장, 그의 맨해튼 저택, 거대한 서재 안, 30년간 그 누구도 열지 못했던, 아니 제임스 스스로가 열지 않았던 거대한 금고가 묵직한 쇠 마찰음을 내며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버님, 며느리, 박지원. 그녀는 자신이 방금 가져온 파김치가 담긴 접시를 든 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제임스 회장은 30년간 가족에게조차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사람. 그런 그가 고작 이 파김치 냄새를 맡자마자 유령에 홀린 듯 서재로 걸어 들어와 먼지에 쌓인 금고의 다이얼을 돌린 것입니다. 자네, 이걸 어디서 구했나? 제임스 회장의 목소리는 30년의 세월만큼이나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금고 안을 향하지 않고 오직 지원의 손에 들린 파김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아버님 드시라고 어젯밤에 직접 담근 그냥 파김치일 뿐이에요. 그냥 파김치라고? 제임스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냄새는 이럴 리가 없어. 그는 금고 안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여는 순간 지원도, 그리고 마침 고함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편 데이비드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바싹 마른 파 한 줌과 낡은 레시피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남편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앤더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남편 데이비드는 다정했지만 시아버지 제임스 회장은 살아있는 얼음벽 그 자체였습니다. 지원이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 40년 경력의 집사인 헨리는 그녀를 조용히 복도로 불렀습니다. 사모님, 앤더슨 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3가지 절대 금기가 있습니다. 헨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첫째, 회장님의 음식입니다. 그는 주방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출신의 전담 셰프가 있었습니다. 그가 회장님의 스테이크에 소스를 한 방울 더 뿌렸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해고됐습니다. 감히 내 접시의 균형을 깨뜨렸다고 하시더군요. 회장님께 음식은 즐거움이 아닌 통제의 대상입니다. 지원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헨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저 서재의 금고입니다. 30년간 아무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5년 전 신참 청소 담당자가 금고 위에 먼지를 털어보겠다고 손을 댔다가 회장님께서 내 과거에 묻은 먼지조차 내 것이라며 불같이 화를 내셨죠. 그럼 마지막은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헨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은 가족입니다. 10년 전 아드님이신 데이비드 도련님이 대학 졸업식 날 아버님께 축하받고 싶어 서재에 들어갔다가 내 일정이 없는 방문이라며 5분 만에 쫓겨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도련님도 아버님을 포기하셨죠. 헨리는 지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러니 사모님, 회장님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저택의 손님처럼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그날 밤 지원은 남편 데이비드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데이비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헨리가 맞아요. 지원. 미안해. 아버지는 그냥 포기해. 그 금고가 잠긴 날 내 아버지도 그 안에 함께 갇혀버렸으니까. 하지만 지원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저택에 가족의 온기를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원은 한국의 친정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아버님은 도저히 마음을 열지 않으시네. 데이비드 씨도 집안 사람들 모두가 포기했대. 지원이 너 어릴 때 할머니가 그러셨지. 세상 모든 닫힌 문은 진심이 담긴 음식 한 그릇으로 열 수 있다고. 네, 할머니의 파김치 말이다. 음식이라?
지원은 그 길로 한국마트에 가서 가장 싱싱한 쪽파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가진 양념도 한국산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날 오후 주방에서 밤새 파김치를 담그는 지원을 보며 주방장과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수군거렸습니다. 맙소사, 저 매운 냄새. 3년 전 셰프가 소스 한 방울에 해고된 걸 잊었나? 저러다 우리까지 쫓겨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 마음이 전해지길. 그리고 다음 날 그 파김치를 들고 시아버지의 서재 문을 두드린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현재의 서재. 남편 데이비드는 30년 만에 열린 금고와 아버지의 격앙된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원이가 뭘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세요. 그리고 그 금고는 어머니의 유품이. 제임스 회장은 아들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내 놈은 빠져 있어. 이건 저 여자가 가져온 이 냄새. 냄새요? 이게 무슨 냄새인데요? 데이비드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그날따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 냄새잖아요. 아버지가 30년간 이 집에서 질색하던 사람 사는 냄새라고요. 언제까지 어머니의 죽음에 갇혀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까지, 이젠 내 아내까지 불행하게 만드실 겁니까? 그만해라. 그만해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이라도 제게 어머니 이야기를 하신 적 있습니까? 마치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저 이 금고에 모든 걸 가둬놓고. 데이비드의 절규는 제임스 회장의 굳게 닫힌 죄책감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회장의 눈에 30년 만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데이비드, 나는 괴물이었지. 나는 내 아내를, 내 어머니를 죽인 다 나 때문이야. 지원과 데이비드는 충격적인 고백에 숨을 멈췄습니다. 제임스 회장의 딥다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파 냄새가 진동했지. 내 어머니 엘레노어는 유독 이 파김치를 좋아했어. 자신을 가르쳐준 요리 선생님의 레시피라면서 그 맛을 완벽하게 재현하겠다고 매일같이 부엌에서 살았지. 그날은 내 생일이었어. 나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지. 아침부터 수화기를 붙들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었어. 그때 내 어머니가 이 파김치를 들고 내 서재로 들어왔지. 제임스, 여보, 나 드디어 성공했어요. 김 선생님의 그 맛, 오늘 저녁은 우리? 시끄러워.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전화를 하는지 안 보여? 당장 그 지독한 냄새 나는 걸 들고 나가. 나는 내 아내에게 그렇게 소리쳤지. 그녀가 내 생일상을 위해 밤새 준비한 음식이었는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더군. 그리고 그 파김치를 들고 집을 나갔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녀는 그 길로 차를 몰고 나가다 사고를 당했지. 내가 그 빌어먹을 계약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깟 돈에 눈이 멀지만 않았어도 경찰이 전해준 유품은 차 안에서 뒹굴던 이 레시피 노트와 깨진 반찬 통에서 쏟아져 나온 파김치 한 줌뿐이었어. 나는 내 아내의 마지막을 돈과 맞바꾼 쓰레기야. 제임스 회장은 70대 노인의 모습이 아닌 길 잃은 아이처럼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30년간 다퉜던 금고는 그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봉인된 무덤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역시 아버지의 고백에 30년간 쌓아왔던 원망이 무너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다가가 시아버지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아니에요. 아버님 탓이 아니에요. 아니, 내 탓이네. 나는 그 냄새가, 이 파김치 냄새가 평생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서, 내 아내를 죽인 그 냄새가 너무나 끔찍해서 그녀의 모든 흔적을
이 금고에 가둬버렸네. 그런데 자네가 30년 만에 어떻게 그 김 선생님의 맛을. 그때였습니다. 지원은 제임스 회장이 펼쳐둔 레시피 노트에 서툰 한글 필체를 보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머님께 이 레시피를 가르쳐 주신 김 선생님의 성함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말고 엘레노어가 입에 달고 살았지. 김순자 선생님이라고. 지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레시피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노트에 끼워진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엘레노어와 한국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분이 그 요리 선생님이라고요? 제임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자신의 아내 엘레노어와 함께 부엌에서 웃고 있던 바로 그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지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친할머니세요. 김순자 여사님.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이웃들에게 한식 요리를 가르치셨다고. 그때 만드신 파김치가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바로 그 파김치예요. 제임스 회장과 남편 데이비드는 그저 멍하니 지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손맛을 기억하는 할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손녀가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 30년 만에 용서와 화해의 파김치를 들고 자신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엘레노어, 당신이 보낸 게로군. 이 아이를 나에게, 데이비드에게, 우리에게. 제임스 회장은 며느리 지원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데이비드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데이비드는 울면서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세 사람은 그렇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앤더슨 가문의 거대한 저택, 30년간 찬기만 돌았던 주방에서 고소하고 매콤한 파김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파는 숨이 죽으니까 양념을 살살 버무려야죠. 허허, 이게 쉽지가 않구나. 데이비드, 넌 또 양념을 그렇게 덕지덕지 바르냐? 아버지, 왜 그래요? 저는 그냥 지원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제임스 회장과 아들 데이비드, 며느리 지원이 모두 앞치마를 두른 채 서로의 얼굴에 양념을 묻혀가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집사 헨리와 하인들은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 만이야. 이 집에서 저런 웃음소리가 들리는 건? 서재에 있던 거대한 금고는 이제 며느리 지원이 담가준 각종 김치와 장아찌를 보관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김치 냉장고가 되었습니다.